네,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게 돼 있는데,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 자기의 모든 현상들이 빛과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 빛의 속도로서 그 이상 나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상대론이나 심지어는 양자역학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자기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빛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일단은 빛이 뭐냐라고 우리가 이제 먼저 물어보죠. 빛이 뭔가, 우리가 빛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가. 일단 뭐 단편적으로 들은 지식들을 빼내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 물리학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빛은 무언가를 비추는 것이죠. 뭐 shine, 영어로 하면 shine 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무언가를 비추는 것. 이게 이상하죠,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비춘다는 게 예를 들면 햇빛의 반사가 돼서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사람도 보고, 이 태양 빛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비추는 어떤 것인데, 그쵸? 빛이라는 게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는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비춘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비춘다는 게 이게 뭐냐? What is to shine? shine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뭐 하는 것이냐?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뜻이냐? 이거는 뭐냐면은 무언가가 우리 눈에 와서 우리 눈을 시신경을 자극해서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오냐?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오는 거죠. 이게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우리의 눈으로 와서 시신경을 통해서 뭐 시신경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 이하 생물학적인 프로세스는 우리가 생략하고, 아무튼간에 우리 눈이 반응을 해서 반응하고 검출하는 거죠. 인지한다는 거죠. 디텍트하는 거죠. 우리 눈이 일종의 검출기죠. 사실은 우리 눈이 반응하는 빛이 있고 반응 못하는 빛이 있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반응하는 빛을 우리가 사실은 그때는 반응 안 하는 빛을 빛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으니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반응 못하는 것을 이제 그 밖의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또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하면은 이 색깔을 가지고 있죠. 색깔을 갖고 있다.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도,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는 완전히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광이 이렇게, 예를 들어 무지개를 생각해보면 태양광이 거대한 물방울에, 거대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쉬운데, 호스를 가지고 놀면 이게 꺾여서, 근데 꺾이는 게 색깔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게 이 구형법을 통해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우리 눈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무튼 이 색깔을 갖고 있고, 이 색깔이 다르다는 거는 빛의 뭔가 성질이 다르다는 뜻이고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을 한 게,
저기 speed of light, 빛의 속도를, 광속을 측정하고자 했죠. 시도들을 했죠. 뭐 역사적으로 그 전에는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최초로 기록이 된 거는 뭐 갈릴레이가, 예를 들면 갈릴레이가 이제 랜턴하고 자기 친구랑 둘이서 랜턴을 각자 들고 깃발을 각자 들고 한쪽에서 랜턴을 켜면 반대쪽에서 깃발을 올리고 다시 랜턴을 켜서 백 시그널을 보내고 뭐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봉우리 두 개 사이에 빛이 가는 시간이 뭐 0.00 몇 초 이렇게 될 텐데 불가능한 거죠. 아무튼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그 측정 관측을 한 거는 뭘 통해서 목성에 그 잘 알려진 갈릴레이 위성이 4개가 있죠. 실제로는 더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주기가 며칠 안 되는 한 40시간쯤 되던가 2호라는 위성이 있는데 그 위성이 이게 돌잖아요. 돌면은 이제 그 궤도가 정해져 있을 텐데 지구로 다가올 때랑 지구에서 멀어질 때랑 이게 궤도 주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달라진 걸 갖고 이제 빛의 그게 2호인데 2호의 궤도를 가지고 관측을 했죠. 그게 이제 대략 17세기에 누가 뉴턴하고 비슷한 시기죠. 레머라는 사람이 덴마크인지 네덜란드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관측을 해서 사실 오늘날에 한 70% 정도 맞췄어요.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방법, 뭐 무슨 톱니바퀴나 반사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시간이 있으면 그 얘기도 하겠지만 여기 생략을 하겠고요. 오늘날의 표준적인 방법은 간섭계를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 이야기는 학기 말에 한번 하게 될 거예요. 현대물리를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아무튼 빛의 속도는 우리가 C라고 표현을 하고요. 광속. 오늘날엔 잘 알려져 있어요. 광속이 정해져 있는데 정의를 했는데 이게 얼마냐? 2억 9,979만 2,458m/s예요. 대략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죠.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 지구를 예를 들면은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쯤 되니까 4728에서 7바퀴 반을 도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저기 색깔에 무관해요. of colors. 예를 들어 빨간 빛이 먼저 오냐, 파란 빛이 먼저 오냐 이런 걸 따져보면은 다 똑같이 온다 이거예요. 사실 컬러가 뭐에 해당하냐면 이게 웨이브랭스에 해당하는 건데 파의 기력, 파동이라서 뭐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파장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떤 빛이든 이 파란 빛이든 노란 빛이든 보라색 빛이든 또는 X선이든 적외선이든 뭐 상관없이 마이크로웨이브든 상관없이 전부 똑같은 속도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다른 상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한 11월쯤 가면 유도를 할 거예요. 그 유도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주어지고요. 요거는 두 개의 또 다른 콘스탄트랑 연결이 되는데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건 사실 일렉트릭 폴스랑 관계가 있고요. 뮤 제로가 하는 건 마그네틱 폴스랑 관계가 자기력과
자기, 이거는 전기원 관계가 있어요. 이 상수들은 이제 우리가 전기 자기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등장을 할 것이고요. 좀 기다리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빛의 값은, 빛에서 광속의 값은 이 값이 결국은 이제 2억 9,979만 2,458m/s가 되는데, 이게 하나의 펀더멘탈 컨스턴트, 기본 상수의 물리학에서 펀더멘탈 컨스턴트고요. 가장 중요한 상수란 말이에요. 그 빅3에 들어가는 거, 빅3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빅3 중에 딱 하나만 나와요. 그게 뭔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그게 G라고 하는 거, 뉴턴 상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 광속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나중에 하기는 플랑크 상수가 되겠는데, 뉴턴 상수. 이거는 이제 빛의 속도 광속. 이거는 이제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는 이제 양자역학을 하면서 나온 거, 뭐 우리가 학기 말쯤에 잠깐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물리학에서는 세 개가 가장 중요해서 펀더멘탈 컨스턴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에요. 이 상수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가 현대 물리학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아는 거예요. 뭐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모르지만 다른 것으로부터 유추되는 그런 상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물론 우리가 이 광속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수로 표현을 했지만, 이 일렉트릭 매그네틱 컨스턴트보다 더 중요한 게 광속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겠지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보고요. 갖고 예. 그 좀 더 아까 파장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빛이 일종의 파동인데, 여러분들이 파동이 1학기 때 잠깐 배웠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파동의 형태로 이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순간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잘 보면은 색깔을 바꿔봅시다. 잘 보면은 얘가 이동을 하잖아요. 얘가 이동을 하는 순간에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보면은,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요 한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요 한 포인트를 생각해 봅시다. 한 점을 빨간색으로, 요 한 점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봐봐요. 요 한 점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은 얘가 내려오죠.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볼까요?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들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하게 되죠. 한 점에서 보면 진동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 파동 자체를 보면은 진행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걸 파동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를, 이거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고요. 파장이라고. 파길이. 영어로는 웨이브니까, 웨이브의 길이니까 웨이브 랭스. 이 파 길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긴 것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그림이, 다이어그램이,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뽑아온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바로 그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비저블 라이트,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단위가 미터로 돼 있죠. 단위가 미터인데
이게 얼마냐면은 대략 여기 이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가 400 나노미터. 그러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짧은 거는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예요. 그래서 나노미터가 우리가 10의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10억분의 1인가? 그 나노미터 단위로 쓰면은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 우리 눈으로 그 파장을 구분할 수는 없죠. 우리 눈은 적어도 한 10마이크론? 머리카락 길이가 얼마지? 300인가? 300 마이크, 200 마이크론인가? 아무튼 수십 마이크론은 돼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맨눈으로 그 파장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는 없고요. 이게 요 레인지에 있는 놈들이 우리 망막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잘 생각해보면 왜 다른 건 반응 안 하냐? 다른 거 다 반응하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다른 걸 다 반응하게 만들어지려면은 우리 눈이 훨씬 더 복잡해져야 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개 이게 이제 분자들의 활동이 잘 전달이 되는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긴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IR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접하는 적외선, 빨간색으로 합시다. 적외선이고 적외선 망원경 같은 거 있잖아요. 밤에 적외선이 사실은 우리 예를 들면 적당히 더운 물체에서 나오는 그 복사선, 레디에이션 거기에 해당하는 게 적외선이고요. 불가마 사우나에서 불이 그 사우나에서 많이 나오죠. 사우나 그 정도 열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적외선이 나오게 되고 더 길어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적외선을 이건 나누기 나름인데 대략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를 되고 적외선이라고 보고 그 아래로 보면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웨이브, 기타 롱 라디오 웨이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왼쪽으로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UV라고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여긴 자외선. 대략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9승 여기 사이. 그 다음에 여기 X선이 있고요. 감마선은 실제로 우리가 이게 감마선 영역으로 가면 거의 사실은 저기죠. 우리 피폭되는 거죠. 감마선을 많이 맞으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완전 핵 레벨에서 나오는 게 감마선이고요.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건 모든 이 파동의 전자기파가 이걸 우리가 이 전체를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이죠. 그런데 이 모든 파장에 관계없이 전부 광속은 동일하다 이거죠. 2억 9,979만 2,458m/s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빛에 관한 여기 있죠. 지금 방금 얘기한 스펙트럼과 광속에 관한 이야기는 한 2달쯤 후에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전자기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할 테니까 일단은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약간은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본격적으로 간단히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죠. 전기에 대해서. 그래서 간단히
이 전기에 대해서 electricity, 전기에 대해서 사실 스테이틱한 거죠. 이거는 뭐 전하가 움직인다든가 전류가 흐른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전기를 띤 어떤 물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에 겨울에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 털옷을 입거나 벗을 때 보면은 막 정전기가 일어나죠. 아주 심하게 일어나면 막 따갑기도 하는데 밤에 그리고 어두운 데서 벗을 때 보면은 막 불빛이 보이기도 해요. 디스차지가 방전이 되는 경우인데 아무튼간에 어떤 이게 뭐냐면 어떤 전하라고 하는 걸 띠고 있다는 얘기고요. 영어로는 charge라고 하고요. 이게 전하가 전하인을 띠고 있다고 말하는 건 이게 어떤 이 source예요. source of 어떤 힘의 소스인데 이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고 이 소스를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정전기 현상 같은 게 또는 뭐 번개가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 정전기 현상인데 이 전하를 우리가 보통 Q 또는 뭐 라지 Q 또는 스몰 Q로 표현을 하고요. 심벌이고 이게 심벌은 이렇고 그 다음에 유닛이 필요하잖아요. 유닛이 뭐냐면 우리가 이 전기력을 처음 이 성질을 이해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C 단위가 1쿨롱이면 쿨롱이라고 해요. 1쿨롱이면은 어떤 양인데 질량이 1kg처럼 1쿨롱은 특정한 전하량인데요. C로 표현을 하고 읽기는 1쿨롱이라고 해요. 쿨롱은 이제 프랑스의 물리학자 18세기 말 일렉트릭 폴스 전기력을 처음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 질량과 다르게 이 전하에는 기본 단위가 있어요. 기본량이 있어요. 엘리멘터리 차지라는 게 있어요. 엘리멘터리 차지라는 게 뭐냐면 기본 전하인데 이 이하로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전하량은 어떤 띄엄띄엄한 값을 가져요. 우리가 기호를 2로 표시를 하고 이건 얼마냐면은 대략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순 쿨롱이고요. 이거보다 작은 전하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작은 전하는 존재. 예를 들어 내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쿨롱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입자가 엘리멘터리 파티클이 있어서 기본 입자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일렉트론의 차지기도 하고요. 일렉트론의 전하. 이거는 이제 사실 일렉트론 전하는 마이너스 값을 붙이는 거고 또는 이제 프로톤의 전하이기도 해요. 이건 플러스 값이고. 혹시 뭐 쿼크 이런 거 들어본 사람은 다른 얘기 3분의 1 무슨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자체로 존재하진 않아요. 혹시라도 해서 하는 말이고 그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얘가 뭘 하느냐? 얘가 이제 어떤 힘을 주죠. 그러니까 차지들이 있으면은 힘을 받는 거예요. 요 그림은 지금 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이제 전기를 띤 쇠공을 막 문질러 갖고 전기를 띠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여기 대략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Q1이라는 전하를 띄고 있고요. Q2라는 전하를 띄고 있고, 크기는 뭐 무시를 하고요. 이 거리를 R이라고 하는 벡터로 표시를 하고요. 벡터는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1학기 때. 혹시라도 모르면은 앞에 잘 찾아보시고, 뭐 수학에서도 배우니까. 자, 그럼 이게 서로 힘을 주고받는데, 그 Q1이 Q2에 힘을 줄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힘 F는 1이 2에 주는 힘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또는 그 정반대 힘이 F2는 저기 2가 이제 1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두 개의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 이 F1의 2가 얼마냐면은 여기 이게 쿨롱의 법칙인데요. 얘가 어떤 뭐에 비례하냐면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개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방향은 그러니까 유닛 벡터 여기 R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은 R 방향인데 크기가 1인 그런 유닛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례상수 K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쿨롱의 법칙이고요. 뉴턴의 그래비테이셔널 로하고 매우 유사하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K라고 하는 상수인데 여기에 일렉트릭 콘스탄트예요. 이게 바로 일렉트릭 콘스탄트가 나오고,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사실은 또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게 뭐 이건 사실 역사적인 이유로 이걸 더 많이 쓰긴 하는데 1/4 4파이 제로 4파이 제로분의 1 4파이 엡실론 제로, 이 값이 얼마냐면은 이게 좌변이 단위가 얼마예요? 좌변이 단위가 뉴턴이죠.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나?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죠.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거니까. 그러면 우변도 뉴턴이 돼야 되죠. 단위가 뉴턴이 돼야 되죠. 그래서 K가 그걸 따져보면 단위가 그 값은 8.99 곱하기 10의 구승, 굉장히 커요. 뉴턴이고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변도 뉴턴이 돼요. 이 관계식의 우변도 뉴턴이 되도록 이 단위를 맞춰준 거죠. 이거를 우리가 쿨롱 콘스탄트라고 부르고요. 이 일렉트릭 폴스를 결정하는 그러한 상수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여담인데, 이걸 어떻게 쟀느냐 하면은 이 크기를 어떻게 쟀느냐, 이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그 뒤틀림 저울을 가지고 발견을 합니다. 이게 쿨롱이 쓴 그 뒤틀림 저울은 아닌데 너무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이거는 사실은 캐번디시 뉴턴의 법칙, 뉴턴의 중력 법칙을 유도할 때 사용한 뒤틀림 저울인데, 여기서 이제 질량을 가지고 물론 생각을 하지만 이 질량 대신에 차지를 생각하면 돼요. 보통 이 만유 인력이라고 보면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보다 일렉트릭 포스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서로 당기거나 밀치거나 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얘기부터 하겠네. 그 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뒤틀림 저울은 뭐 놔두고, 얘가 이 중력의 경우하고는 다르게 이게 서로 밀칠 수도 있고 밀치는 힘이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Q1하고 Q2를 곱한 게 0보다 크면, 다른 말로 하면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 둘 다 양회전을 띄고 있거나
둘 다 음의 전하에 뜨고 있으면은 서로 밀칠 것이고요. 또는 attractive, 서로 땡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력처럼. 서로 중력처럼 땡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물론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작을 때. 하나는 양의 전하고 하나는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땡기는 거죠. 예를 들면 전자하고 프로톤, 양성자는 서로 땡기는 거죠.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